지금은 유튜브가 있다면 2000년대 일본에서는 니코니코 동화가 있었습니다. 니코니코는 우리나라 말로 싱글벙글, 그리고 동화는 동영상을 뜻하는데요. 2000년대 그 세대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당시 동영상 위에 댓글이 마구 떠있는 영상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니코니코 동화에서 제공하던 리얼타임 코멘트 서비스였습니다. 니코동의 회원수는 당시 가파르게 증가했고, 특히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무엇보다 즐겼던 건 바로 니코동만의 그 특유의 놀이문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누군가 어떤 웃긴 영상을 올리고 그게 밈이 되어서 그 영상을 리믹스하고, 또 그렇게 뜬 리믹스 영상을 또다시 리믹스하고, 그렇게 웃고 떠드는 그런 놀이문화가 깔려있던 곳이 바로 니코동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특성의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니코동과 함께 떠오르던 음악 장르가 있었으니 그 음악은 바로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보컬로이드 음악이었습니다. 보컬로이드는 이 니코동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 몸집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컬로이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보컬로이드는 2003년 초 야마하에서 만들어진 음성합성 프로그램이에요. 사람 목소리를 가상악기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대중들에게 보컬로이드가 지금 정도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민트색 양갈래 머리 하츠네 미쿠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할 수 있죠. 이 보컬로이드 엔진은 목소리를 구현해주는 장치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프리셋 소스들이 있어야 어느 특정한 목소리가 구현될 수 있거든요. 당시 크립톤 퓨처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소스로 작용할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립톤은 깨닫게 됩니다. 보컬로이드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그저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가수로서 팔아야 한다. 그렇게 미디어사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츠네 미쿠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될 캐릭터를 설정해 나갔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늘의 일본 서브컬처를 이끌게 된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츠네 미쿠는 야마의 신디사이저 DX7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하츠네 미쿠의 대표적인 민트색은 이 신디사이저에서 나온 색깔이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8월 아직 보지 않는 미래에서 첫 소리라는 뜻을 내포한 하츠네 미쿠가 탄생했죠. 전문 프로듀서들이 작곡을 위해 만들어진 이 하츠네 미쿠는 웬걸 예상치 못한 인기로 많은 팬들이 생겨나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아버립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니코동에서 영상들이 터지기 시작한 건데요. 2000년대 초 일본에서는 파돌리기 송이라며 인터넷 밈이 있었는데, 니코동의 어느 유저가 미쿠에게 이 파돌리기 송을 시켜보았다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일본 인터넷을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쿠는 콘텐츠를 마구 뽑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 시기 니코동에서 입증되었고, 순식간에 인기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쿠는 사실 캐릭터만 존재했고 설정이나 그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쿠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보컬로이드 음원들과 그리고 밈을 만들어내는 2차 창작물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사용자들이 직접 설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 미쿠의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곡은 아주 유명한 곡이죠. 미쿠미쿠하게 해줄게입니다. 이 곡은 하츠네 미쿠가 발매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발매되었는데, 이 곡이 업로드된 건 현재 하츠네 미쿠의 인기를 만들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츠네 미쿠의 최초의 히트곡 미쿠미쿠하게 해줄게는 니코동에 올라오자 5개월 만에 니코동 전체 1위 재생수 영상을 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2012년 8월 마침내 이 곡은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편 하츠네 미쿠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업을 계속해 나갔고, 일러스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갔죠. (2008년) 일본의 니찬이라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출시 예정인 신보컬로이드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008년 치고 올라오는 크립톤사의 하츠네 미쿠에 대항하기 위해서 크립톤사에서 새 라이브러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고, 하츠네 미쿠를 필두로 커져가는 보컬로이드 씬 속에서 이 카사네 테토에 대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커지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공개된 이 카사네 테토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만우절 낚시였습니다. 노래는 중학생이었던 야마농이라는 유저가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엔딩곡 맑게 맑게 유쾌하게를 마치 보컬로이드인 것처럼 연기하며 따라 불러 데모곡을 만들었고, 니코동의 보컬로이드 덕후들을 제대로 한번 낚아보기 위해서 유저들은 댓글로 한데 모여 가짜 보컬로이드 캐릭터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나이는 31살에 키는 159.5cm, 몸무게는 47kg, 머리는 젓갈색에 복장은 군복. 그렇게 방구석 일러스트 전문가들을 통해 카사네 테토의 정보 페이지가 완성되었고 4월 1일 낚시글이 성공적으로 게시되었지만, 유저들은 낚시글이란 게 밝혀진 이후에도, 그리고 그 모든 전말에 본인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사네 테토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유저들과 테토 팬들만이 이 커뮤니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 보컬로이드로 시작한 카사네 테토는 그런 테토 팬들의 손을 타고 진짜 보컬로이드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단 이틀 만에 만우절 낚시를 위해 만들어졌던 카사네 테토는 이제 우타우라는 엔진으로 야마농의 목소리를 따 진짜 보컬로이드 음원의 주인공으로 탄생했고, 카사네 테토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닌 진짜 보컬로이드가 되었습니다. 카사네 테토의 인기는 거짓말같이 상승하며 홋카이도의 지역 방송에서는 이 캐릭터가 사용되기도 하였고, 피규어가 출시되고 라이브, 심포니 등등 더 이상 가짜 보컬로이드가 아닌 인기 보컬로이드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갔고, 2023년에 15주년을 기념하며 신디사이저 5 AI로 정식 출시되어 카사네 테토는 드디어 정식적으로 진짜 보컬로이드가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보컬로이드 1위 하츠네 미쿠의 뒤를 이어 넘볼 수 없는 2위 자리를 카사네 테토는 당당하게 차지했고, 하츠네 미쿠와의 듀엣곡으로 함께한 메스머라이저는 유튜브 조회수 1억회를 달성하며 전례없는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테토리스도 유튜브 조회수 1억회를 넘기며 카사네 테토는 현재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가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컬로이드의 이러한 인기는 이런 일본인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버블 경제로 인해 경제는 멈춰졌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쓰디쓴 경험을 했죠.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경제 상황은 일본의 어린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깊은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설레는 미래이기보다는 오히려 견뎌내야 하는 또 다른 오늘로 다가왔을 테죠. 그렇기에 하츠네 미쿠나 이런 보컬로이드 들은 나이를 먹거나 스캔들로 실망시키지도 않고 항상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영원한 16살 아이돌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안식처 역할을 했을 겁니다. 보컬로이드는 소위 어느 오타쿠들의 특이한 취향이라기보다는 현실의 차가운 세상 속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세계였죠. 넷플릭스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 10대들을 구원한 건 인터넷 속 민트색 머리의 하츠네 미쿠였습니다. 하츠네 미쿠의 소실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죠. 미쿠는 노래하는 것이 즐겁지만 자신은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도구이자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때 미쿠의 데이터 오류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미쿠는 사용자에게 잊혀간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끼고 데이터 과부하가 걸리지만 고마워 잘 있어라며 결국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고 끝이 납니다. 저는 이 곡이 무엇보다 보컬로이드를 즐겨 듣던 당시 10대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쓸모 없어지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교실 속에서 숨막히는 10대의 우울한 삶 속에서 보컬로이드는 아마 10대 삶의 탈출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10대들이 느끼던 내면의 어둠을 누구보다 잘 알아봐 주었던 바로 그 유일한 존재가 미쿠였던 것이죠. 누구는 중2병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그저 오타쿠라고 부르던 감성은 이제 보컬로이드를 만나 예술로 승화되었고, 청소년의 우울한 밑바닥을 아름답게 노래해주는 보컬로이드 음악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코동에서는 보컬로이드 음악으로 재생수 1000만을 돌파하면 보컬로이드 신화 입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는데, 일본인들만이 접속하는 이 니코동에서 이 기록을 세운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큼 역사적인 곡, 현 시점 니코동에서 신화 입상을 받은 노래 탑5는 도대체 어떤 곡일지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세상 여신아 먹으라는 메시지로 만들게 된 미쿠와 구미의 마트로시카는 발매되자 엄청난 인기로 조회수가 폭발했는데 이 곡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이 곡을 만든 프로듀서 하치입니다. 하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일본의 가수 요네즈 켄시인데요. 요네즈 켄시는 지금의 유명세 이전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보컬로이드 신화 입성에 무려 3곡이나 이름을 올리며 열도를 뒤집은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립니다. 서브컬처계의 신이 되었던 켄시는 이때의 10대 팬덤이 지금의 팬덤까지 도 영향을 주고 있을 만큼 하치로 활동했던 것들이 켄시의 인생을 뒤바꿔버린 것이죠. 2009년 켄시는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하치가 되어 공주님은 전자함에 잠든다를 발매하는 것을 기점으로 2년 동안 하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서 누려오던 편안함과 그리고 또 한편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 싱어송라이터가 된 바로 지금의 요네즈 켄시입니다. 니코동의 조회수 4위 기록을 세운 보컬로이드 음악은 바로 월즈 앤드 댄스홀입니다. 2009년 발매된 보컬로이드 메구리네 루카가 참여해 보컬로이드 신화 입성을 한 첫 번째 곡인데 이 곡을 만든 프로듀서는 보컬로이드계의 전설로 손꼽히는 오아카입니다. 오아카는 중학교 시절부터 밴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2009년 초엔 보컬로이드에 관심이 생기며 프로듀서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곡의 주된 주제는 사춘기 소녀가 느끼는 혼란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노래는 니코동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고 무려 4곡을 신화 입성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2011년 락밴드 히토리에를 결성해 활동도 시작하죠. 월즈 앤드 댄스홀이 신화 입성 4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를 추모하는 많은 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생수를 급증시켜 2019년 4월이 되었을 때 영상은 신화 입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아카는 2019년 31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급성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 갑작스러운 비보에 일본 락밴드 팬들과 보컬로이드 팬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이었던 그를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화 입성 3위는 료의 멜트입니다. 이 노래는 보컬로이드 음악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 기로에 있는 곡인데 보컬로이드 노래의 주제는 보통 노래를 불러주는 보컬로이드 프로그램 로봇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주제가 되잖아요. 료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미쿠의 캐릭터 자체를 넘어 더 넓은 주제를 담은 곡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 노래는 당시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음악이 단순히 니코동에서 재생되는 오타쿠 음악이 아니라 진짜 J-팝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큰 영향을 준 음악이라는 건데 이 곡은 보컬로이드가 전성기에 돌입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류는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이전에 대중가요를 만들어주는 작곡가 일을 했는데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주목받지 못하는 작곡가라는 직업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시작한 것이 바로 보컬로이드였어요. 이 멜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며 멜트 쇼크를 만들어내자 류는 엄청난 서브컬처계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류도 역시나 대단한 것이 한국도 진입시키기 어려운 이 보컬로이드 신화 입성을 무려 2곡이나 입성시켰습니다. 역시나 가장 유명한 노래죠. 이카가 작곡한 미쿠미쿠하게 해줄게가 신화 입성 조회수 2위의 주인공입니다. 하츠네 미쿠 봄을 끌어낸 그 주인공이기도 한 이 곡은 보코보코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표현에서 따온 말인데 하츠네 미쿠 자신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나를 노래하게 해달라고 보채는 내용이 가사입니다. 이 곡은 전설적인 만큼 2차 창작도 수없이 일어난 작품이기도 하죠.
대망의 보컬로이드 신화 입성 1위 곡은 바로 천본행입니다. 천구로의 벚나무라는 뜻의 천본행은 영원히 1위 자리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미쿠미쿠하게 해줄게를 꺾고 1위 자리에 앉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우길기가 영상에 등장해서 정말 많은 논란을 빚어낸 곡입니다. 보컬로이드는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며 지금의 보컬로이드 인기는 부활했고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 끝없이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인들도 영상을 니코동이 아닌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슈츠나 틱톡처럼 짧은 영상들은 보컬로이드 음악의 하이라이트를 재생하기 적합했고 이러한 SNS는 전 세계 많은 리스너에게 음악을 전달하는데 아주 적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딱딱 끊어지는 기계음이 개성으로 작용하던 시대를 지나 이젠 정말로 어느덧 완벽해진 발음을 구사하는 신디사이저 5가 탄생하고 진짜 인간이 부르는 음악과 유사해진 지금의 카사네테토도 비로소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보컬로이드 음악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J-팝과 경계가 어느덧 무너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도 있죠. SNS와 유튜브 시대를 만나 보컬로이드는 다시금 전성기를 달며 날개를 더욱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컬로이드는 개발되었을 때 불완전한 기계음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미디어사는 보컬로이드 가수들을 만들어내 그 한계를 가상의 가수로서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하츠네 미쿠 같은 보컬로이드는 기존에 탄탄하게 세워진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팬들이 그 캐릭터의 설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설정이 꽉 차 있었다면 창작자들이 끼어들 틈이 없었겠죠.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보컬로이드는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열광했던 보컬로이드, 그리고 남게 된 음악들, 그리고 현재 새롭게 날개를 펼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보컬로이드 씬. 불안했던 10대들은 하나의 예술을 함께 만들어내 그 문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에 그토록 열광했냐고. 숨소리조차 없는 그 목소리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단순히 미쿠만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쿠가 불러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절망과 우울,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아주 작은 희망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절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열광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보컬로이드 이야기였습니다. 보컬로이드 음악과 관련하여 여러분들만의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음악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위롱고구마였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위롱고구마가 좋은 음악을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